예, 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을 해몽하는 법 7탄으로 큰방 장롱에 돈을 숨겨놓은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제가 잘 아는 지인의 꿈인데요. 네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한 10몇 년간 돈을 잘 벌지 못했습니다. 예예. 항상 사업에 뭐 실패하는 것보다는 항상 운이 나빠는 것인지 뭐 실력도 좀 부족했겠죠. 네. 좌우지간 자기가 돈을 잘 못 버는 건 사실입니다. 예. 돈을 못 버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꿈을 보니까 자기 수중에 돈이 얼마 안 남았더랍니다. 네. 수중에 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렇죠. 장사가 잘 되면 돈은 뭐 또 떨어지면 또 돈을 벌어 들인다는 개념이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 수중에 이것이 과연 몇 개월을 지탱할 것인지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잊어버린 것이 생각이 났는데 자기 큰 방 있잖아요. 시골의 큰 방, 장롱 벽장문 열면은 그 위에 조금 높은 데 있잖아요. 뭐 우리는 그런데 휴지도 넣어놓고 겨울이면 선풍기도 넣어놓고 하는 그런 장롱인데 그 속에 이제 장롱이 조금 이렇게 평지보다도 장롱보다 조금 이렇게 뭐 약간 구멍이 파져가 밑에 푹 꺼진 데가 있답니다. 거기에는 이제 무슨 조금 작은 이렇게 박스 같은 것도 좀 넣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푹 꺼진 데가 있죠. 거기에 돈을 가득 넣어 놨다는 생각을 하더랍니다. 그렇다니까 그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마음이 넉넉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없다가 있을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 그런 것이 문의가 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물어온 겁니다. 이것을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장롱이라는 게 말하자면 우리 옛날에 시골집에 우리 클 때는 이렇게 벽에 붙은 이렇게 벽장이라고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장박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장박이라는 의미는 뭘 말하나요? 장이라는 걸 감출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교 사찰에 가보면 지장보살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지장보살. 지장보는 거는 땅지자 감출장자를 해서 땅 속에 감추어진 보물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지장보살이라 하듯이 거기에 장방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방은 노출대가 있잖아요. 근데 장롱은 장방은 일반 장롱이 아니고 장방은 벽장 거기는 작은 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잘 보이지 않는데 이분의 장롱은 약간 평지보다 그 중에서도 또 장롱 밑에 폭 꺼져가지고 지하실 비슷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속에서 이제 돈이 넣었다 했죠. 그래서 감춰진 방.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업에 돈을 못 벌었다 했죠. 못 벌었는데 거기 돈이 많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금일 가능성도 있지만 현금보다는 자기가 감춰지던 재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노출되기 시작한다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슨 우리 사물의 장롱이라기보다는 뭐 자기 두뇌 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거, 이제 생각이 났다. 뭐 옛날에 준비했던 것을 이제 발견했다. 뭐 이제 생각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을 장롱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뭘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막 경제가 어려워서 좀 힘이 들 때 이렇게 진짜 우리가 들어봐도 장방에 돈이 이렇게 감춰 있다고 그것만 봐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분의 아이디어가 장방이다 이제 그렇게 풀이하신다 그거죠? 뭐 실제 돈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것이 그냥 단순한 돈보다는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어떤 저장했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유튜브나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홈페이지라든지 저장했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뭐 금전화
황금성이 돼가 있을 때 그것을 장롱이 이제 내가 돈이 되겠구나 뭐 이런 계통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춰진 돈은 또 어떻게 풀이를 하시나요? 장롱은 그 어떤 그 돈을 넣기 위한 보관 장소잖아요. 보관 장소라면 거기에서 이제 감춰진 돈이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준비한 것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돈이 되겠다 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느껴진다는 것은 어떤 곳에 연락 같은 데 주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번에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무슨 브로그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뭐 어떤 꿈 브로그 같은 뭐 저거 한 2,500개 이상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뭐 재미삼아 이렇게 하다가 누가 이것을 크게 뭐 계약을 하자든지 그러니까 교육생의 뭐 교육을 받으러 무더기를 온다든지 했을 때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것.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제 감춰진 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실제 현금화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아니 우리가 있잖아요. 운이라는 게 70%가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데서 온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장방에 돈이 모든 그런 준비를 하셨는데 일단은 그 감춰진 돈이 이제 좀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네요. 그렇죠. 이제 운이 뭐 70% 희망적인 꿈이다 이게. 다른 데서 멍뚱하게 오는 게 아니고요. 준비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못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미국에서도 그 계약할까요?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이 갑자기 온다기보다는 이제 올 때가 됐다 하는 그런 게 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큰 방으로 나왔다는 큰 방의 의미는 어떻게 풀이하시나요? 큰 방이라는 것은 작은 방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집도 있다는 뜻이죠. 큰 방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장 핵심적과 주관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자기의 어떤 일의 어떤 그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방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옛날 시골 같으면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방을 큰 방이라 하고 작은 방을 엄마 아버지가 자는 방을 작은 방. 그런데 방의 크기는 사실 똑같습니다. 같는데 어른들이 산다고 큰 방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식들이 산다고 해서 작은 방이라 하는 것이지 뭐 그 큰 방은 방을 훨씬 더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조가 구조보다도 어떤 서임새를 보기 때문에 자기의 주력하는 일이 있죠. 자기 주력하는 일에서 이렇게 뭐 돈을 번다. 그러니까 큰 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일 같으면은 만약에 뭐 우리가 전화상으로 꿈풀이를 해주는데 얼마를 준다든지 방문하는데 얼마를 준다든지 거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학생이라든지 이런 거는 돈 단위가 크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오래 장기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학생 교육 같은 거 이런 거를 큰 방이라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전화상이라든지 방문하는 그런 것을 작은 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푸시는구나. 잘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